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조용근 장군은 이번 주 개인 일정으로 한 주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하고 오보시 이야기를 오보시 좋습니다. 오보시 이야기를 오랜만입니다. 오보시. 나눠보도록 하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며칠 전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좀 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자, 대미 협상 과정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와 안보인데 관세가 흔들려서 안보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놀랐어요? 놀랐고요.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면 뒤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말 그대로 조율하고 일종의 그림자처럼 활동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자신의 본심을 마치 작심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2월 5일 경향신문에 난 건데요. 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의 성과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이 어디서 있는지를 이례적으로 가감없이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텍스트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 그 외교안보 업계에 좀 나름의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좀 이 인터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위 실장은 지난 8개월을 반전 드라마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안보 현안 등으로 출발 여건이 매우 어려웠지만 예상과 달리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다른 하나는 안보 협상을 잘 해가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통상과 안보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관리해야 왔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농축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협의까지 성과로 덧붙이는데 이 모든 것을 실용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 실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구조의 한 축인 관세 협상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던져졌다. 그리고 관세 협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또 놀랍게 들렸던 것은 무엇이 흔들렸는가 보다 왜 흔들렸냐라는 설명 부분인데요. 즉 관세를 25% 다시 올리겠다고 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발표도 SNS를 통해서 한 것이고 미국 관료들조차 SNS를 통해서 알아버린 건데 어떤 언론의 표현을 빌면 트럼프의 변덕이죠, 변덕. 그렇죠. 네. 그런데 경향신문 인터뷰에 나와 있는 위 실장의 설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흔들었다기보다는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쪽에 가깝게 들립니다. 마치 우리 잘못인 것처럼 얘기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관세 인상의 주체는 미국인데 원인에 대한 설명의 방향은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메시지는 미국의 압박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으로 들려요. 즉 안보실장의 발언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대목인데 네. 의도가 무엇인지 동맹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건 다 동의할 겁니다. 지금. 근데 동맹의 일방적 압박을 분명히 짚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좀 그래요. 근데 관세가 흔들린 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흔들렸는 거에서 미국 문제냐 한국 문제냐는 완전히 이건 진단이 다른 거니까 이게 문제고.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안보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도 뭔가 안보 협상도 뭔가 좀 삐걱대고 있다는 뜻을 깔고 하는 얘기 아닌가요? 예, 안보 협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막을 드러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죠. 그러니까 1월달 혹은 2월달에 미국 협상팀이 와서 농축 그리고 재처리, 핵잠 관련 세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실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쯤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공식 표현은 지연인데 중단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정된 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사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 법안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위 실장은 아니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특정 인물들까지 다 언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붙는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따라붙는 그래서 뭐 다 내주라는 얘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이지? 좀 신중해야 되는데 혹은 비난의 대상을 어디다 책임의 대상을 어디다 삼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우리 외교안보 업계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죠. 관세 협상이 잘 안 돼서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그럼 그 연동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은 약하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현안을 더 잘 했었는데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관세든 안보도 이거는 지금 팩트시트에 명기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명기가 된 거는 실천하라고 지금 명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쪽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인터뷰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뭐 이 이념이라는 용어, 이념성, 실용성이라는 두 언어를 사용해서 이게 양립된 상호 배타적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실용에 있고 그 밖에 나머지는 이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련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외교 안보 라인의 이른바 tit-for-tat, 네. 우리말로 뭐 치고받기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니 뭐 하여간 그래서 tit-for-tat을 하더라도 합의를 보고 뭐를 결정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저잣거리에 그동안 NSC의 내부에 뭐 자주파대 동맹파? 자주파니 동맹파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인정한 걸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왜냐하면 위 실장은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서 tit-for-tat 한 적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정을 해요. 조율이 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근데 강조하는데 뭐라고 강조하냐면 조율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행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율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죠. 네.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맞는 말인데 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정치에서 충돌이 있었는지 발언하기보다는 대신 무슨 파 논란, 이념성 그리고 전문성 결을 언급해요. 아, 그게 이제 저기 외교 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예, 그리고 자신을 경질하려 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정책 논쟁이 아니라 내부 정치의 그림자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당연히 NSC 내부에서는 부처마다 자기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NSC 실무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상임위 위원장인 안보실장이 언론에다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말 저작거리에서 돌아다녔던 이런 소문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니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단합력, 원보이스는 있었던 것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동맹파와 자주파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율의 문제, 이행의 문제 그렇다면 그래서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이 잘 연동이 안 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입에 올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까지도 한 번은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직설적인 발언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작심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작심의 계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향하느냐 이건데 지금 25%라는 관세 위협이 갑자기 닥쳤으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추어였고 이른바 면피라고 보십니까? 면피용일 수도 있고 정말
화딱지가 나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일 거고요. 화가 나서 혹은 답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이렇게 밖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안보실장도 여전히 대통령의 참모이니까요. 그러나 좀 외교안보는 전문 영역이다. 동의하죠. 근데 남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념성에 갇혀 있다. 아마추어가 밖에 있다. 이런 말들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즉 이념성과 실용성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실용성과 대치하는 것이 이념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와 대치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념 없는 실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건 좀 이상해 보여서요. 실용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목적을 전제하는 그쵸. 개념이죠. 실용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향점인 것인데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까지 이제 가서 닿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냐 실용이냐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허구적인 프레임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념 없는 실용은 존재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용은 언제나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국익 확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3,500억 불, 그러니까 조선업에 1,500억 불,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 2,000억 불을 직접 투자를 공약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련 규정과 우리 내부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건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지아의 우리 기술자들이 구금되었을 때요.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의 비자법 중 우리 호주처럼 우리 그 기술자들에게는 따로 TO를 내서 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국내 법의 절차에 따라 어렵다라는 것이었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국회 내에서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것이 틀어져서 우리 안보 협상도 틀어졌다라고 이렇게 일갈하는 안보실장의 메시지가 본인의 심정일지언정 이거를 왜 밖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셨다면 예. 컨텍스트 분석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맥락에 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답하겠죠. 동맹퍼보기가 답답하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네. 이게 소위 이게 자주파는 아닐 건데 좀 동맹파이나 자주파. 네. 예. 저는 그 양분적 개념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네, 전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맥락에 있어서는 어쨌든 동맹파를 향한 사회적 목소리가 비판적이니만큼 안보실장이 대놓고 이야기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정말 미국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다 틀어주고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오히려 후자라면 그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제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입장 당황스러워요. 바꿔서 제가 위성락 실장인데 좀 약간 그 지난한 과정이 있기는 한데 뭔가 좀 출구도 보이고 빛도 보인다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교롭게도 조현장 워싱턴 DC에서 국무부 장관하고 회담을 한 조현 장관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내거든요. 네. 미국은 관세 문제를 단순한 통상 이슈로 보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통상 문제를 안보 이슈와 연계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메시지가 나와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외교관들의 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우리 경제나 국회에 대해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발언의 그러니까 대상이 국회여야 되는데 지금 위성락 실장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 국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아니죠.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 오히려 이쪽이 지금 이
발언의 관역 아닙니까? 맥락이. 예, 이 실장의 언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외교 안보를 전문 영역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 일종의 파퓰리즘 이렇게 정말 진보 정부의 안보실장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진영의 이러이러한 기류에 대해서 일갈한 것이거든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NSC에 근무했었을 때 조금만 좀 기다려주지 내부는 이런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는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행동들을 만남을 갖거나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는 것은 좀 아쉽죠. 좀 이례적인 어떤 인터뷰고 내용이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의 네. 반응은 좀 어떻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제가 한 열 몇 번 통화를 해보고 문자도 나눠보고 했는데 어젯밤에도 첫 번째 정서가 왜 그랬대? 의도가 뭐지?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야 됐나? 두 번째는 왜 이 지면의 내용이 미국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탓하는 것 같지? 이 원인을. 세 번째는 이거 왜 그러면 다 좋은데 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세력들을 아마추어라고 그러고 이념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지? 라는 비판이 세 가지였고요.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예. 아니 뭐 고생은 하는데 뭐 이런 느낌?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 뭐 신문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소비할 때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촌철님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좀 다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일부가 해제가 됐어요. 예. 이거는 의미 있고요. 정황상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동이 있은 후에 전격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이 제재 일부 해제가 정확한 표현일 텐데 예. 대북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라고 부르기에는 성격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자락을 깔고 싶고요. 정확히 말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 이른바 1718 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사업인데, 그래서 인도적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식수 공급, 보건 의료 지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 이거는 아동들에게 이렇게 분유나 영양제 지원하는 거고요. 감염병 대응 등으로 소위 핵 프로그램이나 군사 산업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야말로 인도적인 것이 인도주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럼 과거에 타미플로 보내려다가 그 약 싣고 가는 트럭이 문제라고 했고 못 보낸 적 있잖아요. 예, 그건 아프죠. 예, 저도 이제 이런 일 없습니까 그러면? 없어야겠죠. 아니 의약품은 알아서 보내는데 트럭은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보찜이라도 줘서 가야죠. 아니면 손은 제재 사안이 아니니. 아니 저 굴량미가 될 수 있잖아요. 굴량미. 그럼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제 말씀 뭐냐면 핵미사일 개발과 직결된 제재, 금융, 무역, 에너지 제재 등 핵심 제재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가야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시킨 것이고 또 이 신청한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업 주체가 WHO, 유니세프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 민간단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점을 띄워야 할 것은 이제 4월에 혹시라도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다 보내는 신호. 그렇게 읽을 여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나마 있었던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거는 좀 어쨌든 하나의 스파이크로 봤었을 때 계속 침묵하다가 탁 튄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쿠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럼.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니까 덜 무겁다. 그렇다. 규모를 보면요. 대부분 수십만 달러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몇 억? 몇 억 정도 되는 거네.
많아도 10억이 안 넘을 겁니다. 북한 전체 경제나 제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한데 북한의 정책 노선을 바꿀 만큼의 실질적 경제 효과나 혹은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북한이 이걸 그렇다고 받겠느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북한의 결정이고요. 예. 저는 받았으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지원하려고 제재 면제를 받았던 이런 물품들은 이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인도적인 물품을 제공하는 쪽은 우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남 태세를 보면 북한에 네.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거다. 예, 올해 바로 뭐 환영 성명을 내서 교류하자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중요해 보여요. 예.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프로들이 예. 남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경륜이 있는 프로들이니만큼 지금의 당국자들도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결이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유화 제스처로 읽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진전의 단초가 될 만한 것인데 조금 작은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위해서 이 윤활유를 미리 친 거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미국 쪽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저라면 예. 그리고 제가 미국 대통령이 참모라면 요거 풀었으니까 또 하나 몇 가지 더 데코레이션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민들의 여행 자유화 조치. 그리고 미국 NGO들의 대북 지원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전환. 뭐 이런 걸로 해서 유화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면 그러면 정부 대 정부의 대화는 당장 없을지언정 비정부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거고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NGO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당국의 이런저런 의도와 의지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정책 중 유일하게 요건만 유화적인 겁니다.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관세를 때리고 있고 베네수엘라하고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예. 북한 문제까지 전면 충돌로 끌고 가는 거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면제해 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예, 이것이 유일하게 짠 하고 블링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